서울엔 참 많은 사람이 모여 삽니다. 그중에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을 가진 서울 시민들. 이들이 벼를 키우고 과실수를 돌봅니다. 서울이란 금사라기 땅을 일구고 사는 특별시 농사꾼들의 서울살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서쪽 끝, 지하철역 앞에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10여 분, 논길을 헤치고 가야 나오는 주말 농장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아이고 많이도 땄네요. 아, 왜 이렇게 많아요? 예? 땅이 좋은가 왜 이렇게 잘 많이 나와요? 안돼 그거 거름을 퇴비하고 섞어야 돼요. 이거 잘 심어줘요. 저거 이거. 종일 농장을 돌아다니며 초보 농사꾼 농사에 훈수를 두는 전우신 씨가 이 농장의 주인입니다. 그러고 이제 매주고 저 그게 뭐야 물 위에서 한번 줘요. 전우신 씨는 아내와 함께 여기서 33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논농사를 주로 지었는데 일손 구하기도 어렵고 기운도 딸려서 올해 처음으로 주말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33년 전 유산으로 받은 시골 땅을 팔아 여기에 땅을 사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불린 땅이 이제 만여 평, 그러니까 33,000평방 제곱미터가 됐습니다. 그때 그 한 80년도 후반에 농사를 한 5만 평 이상을 졌어요. 그러고 또 남의 거 해주고 그러니까 돈이 좀 붙더라고. 그래서 그거 모으는 거 갖고 그냥 또 땅을 사고 또 몇 년 있으면 또 한 자리 살 저것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산 거 모은 거지. 이번에는 서울의 북쪽 끝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 단지 사이에 농원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불암산 산자락 사이에 숨은 그림처럼 숨어있는 이곳은 배과수원입니다. 이곳에서 23년 청춘을 묻은 이기용 씨는 몇 안 남은 배농사꾼 중에 한 명입니다. 한때는 이곳 먹골배를 최고로 알아주던 때가 있었는데 개발에 밀려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참 전성기였던 1980년대인 인근이 죄다 배과수원이었지만 지금은 20가구 정도만 남아 배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까집에서 농사를 짓는데 장모님이 내가 몸이 아프니까 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휴양 겸 농사를 지러 온 거지, 공기 좋은 데로. 그래서 신대동에 들어왔다가 농사꾼이 됐어요. 그때 어떤 병명이 없었어요. 한 1년 아팠는데 몸무게가 제가 보통 한 75kg 되는데 50kg까지 빠졌었어요. 결혼 당시 건설업계에서 일하던 이계웅 씨. 그는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였을 거라고 회고합니다. 병 때문에 시작한 배농사. 내 땅 한 평 없지만 임차농으로 부지런히 일한 덕에 두 아이 키우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 더 넣지 이렇게 깍대기를. 넉넉하진 않았지만 스트레스 없이 일한 만큼 결실을 얻는 일이어서 이기용 씨 부부는 농부의 삶에 만족합니다. 그래도 저녁에 되면 또 먹어. 우선 남의 직장 생활이라든가 모든 저기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스트레스 많을 텐데 농사 지면서 우선 임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있는데 농사 자체만으로는 이게 과일 크고 뭐 이게 해나가는 거 보면은 뭐 행복하다고 해야 될까 뭐 좋아요. 그래갖고
이 농사에 대해서 버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뭐 이게 죽을 때까지 질 수 있으면 그냥 짓고 싶어요. 과연 서울에 사는 농부는 얼마나 될까? 올해 초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서울의 농토와 농가 수를 조사 발표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서울에는 농업을 하시는 분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서울에도 우리 많은 농업인들이 그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전체 그 1,340헥타 정도로 이거는 뭐 비교로 하면 한 여의도 면적이 한 1.6배 정도 그렇게 현재 그 서울의 경지 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300여의 농가에 한 7,100여 명의 농업인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대부분은 서울의 외곽으로 띠처럼 둘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지역별로 경작하는 작물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의 동쪽 끝에서 대규모 비닐하우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 틀림없이 이놈의 알을 쓰고 거기에서 잠자리채 하나 들고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박흥석 씨는 요놈은 배추 청불 내고 1958년부터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온 토박입니다. 요것들이 애벌레를 까면은 이렇게 노상 나방을 잡아야 하는 건 유기농 농사를 짓기 때문이지요. 박흥석 씨는 서울시 등록 1호 유기농 농사꾼입니다. 처음엔 농약을 썼는데 밭에서 놀던 아이들이 농작물을 집어먹고 심하게 구토하는 걸 목격한 후 그는 일찌감치 유기농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농약 그냥 잡숴도 된다고. 이건 농약하면 못 먹어요. 한 번만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결혼과 함께 처가에서 농사를 배운 박흥석 씨는 선진농법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1년간 유학을 합니다. 거기에서 배워온 유기농 기술을 바탕으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기농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이야 환영받는 농법이지만 당시엔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일만 많은 대물단지가 유기농 농사였습니다. 그 덕에 일복 터진 사람은 부인 오순자 씨. 요즘은 일손 구하기도 어려워 이른이 다 된 나이에도 노상 하우스에서 살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놀아도 안 해요. 노인네들이 하시는데 노인네들도 이제는 아프다고들 이제 안 오고 다리 아프다고 안 오고 그리고 이게 좀 호박순이 좀 따고 와요. 이파리가 껄끄러 와서 따고 와요. 그래서 따갑다고들 안 오고 그래서 그냥 혼자 해요. 그래도 흙만큼 정직한 것이 없어 뿌린 대로 거두고 정성 들인 만큼 얻은 풍성한 농산물을 보면 한평생 노고가 씻어집니다. 이제 평생을 두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거기에서 이제 건강도 해지고 또 이제 이 수입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이 여기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애들 다 5명인데 다 대학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고, 응?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올해. 오후가 되면 근처에 사는 큰딸이 농장 옆에 있는 집으로 출근을 합니다. 뭐 빠르면 12시, 늦으면 한 1시, 2시 이 정도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해요. 한 6시, 7시, 늦을 때 7시까지 이렇게 해죠. 예. 농사도 농사지만 주문은 양만. 매일 주문에 맞춰 포장해서 유통까지 시간 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손을 모아도 일손이 모자랍니다.
60g인데 무게를 재고 라벨을 붙이는 등 포장도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초창기에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아, 네?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 아욱 들어있는 박스를 호박잎이라고 써가지고. 나는 저번에 저기 호박 쓴 호순이라고 쓴다는 게 호순자라고 어머님 이름이 오순자여서 헛갈릴 모양입니다. 포장이 마무리되면 배달을 맡는 건 둘째 아들 박태송 씨입니다. 백화점에 유기농 채소랑 과일 같은 거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까운 여기 농군학교 안에 이제 있어서요. 거기랑 거래하고 있어갖고 거기다 이제 납품해주면 거기서는 이제 자기네 매장에다가 이제 저희 농산물을 이제 판매하게 되거든요. 서울에서 농사지어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유통거리가 짧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유기농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많아져 거래처도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보다 그래 강주가 좀 더 시원하고 그래서 네. 우리가 물류해서 가져오는 것도 있거든요, 물건이. 네. 근데 당분이 이거보다는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거보다요? 조합원님들이 이거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다음에 또 수확할 거 또 예. 심어놔서 그것도 좀 있으면 또 나오고. 박태송 씨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본격적인 농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도 광주의 땅을 사서 유기농 농사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개발에 밀려 서울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미래를 대비해 농업대학을 나온 그는 이곳에서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막 오염된 음식이라든지 많이 있는 시대에 이렇게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하는 게 굉장히 가치 있고 또 이게 정직한 일이라고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해서 이제 하게 됐고 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 만나는 이 낯선 풍경.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풍경이 오래전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 비싸다는 강남 땅에서도 미나리가 자라고 콩이 연그렀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땅에 매달려 열심히 한 길을 걸어온 서울의 마지막 농부들은 우리의 빛바랜 초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검게 굴렸지만 황혼의 편안함을 간직한 얼굴이 반갑고 친근합니다. 밤낮을 모르게 했는데 여기 와서 고생은 많이 했죠. 나만치 고생 안 하면 쓸 거야 아마.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여기 와서 32년 동안 심한 노력을 했어요. 이거 2개 나왔어요, 2개. 이거보다 더 컸나? 이제는 손을 놓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지만 농사를 모르던 서울 사람들이 농사의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 힘 닿는 한 농사를 지어볼 생각입니다. 부부만 사는 전우신 씨 집에 오랜만에 시끌벅적합니다. 뭐니 해도 누구보다 반가운 손님은 손자들이죠. 경동이
할아버지한테 한가? 할아버지한테 있어. 네, 해야지. 막내 아들을 결혼시킨 후 처음 갖는 가족 모임이라 서로가 더욱 반갑습니다. 삼남매 다 결혼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긴 전우신 씨 부부의 요즘 가장 큰 낙은 해외 여행입니다. 얼마 전 북유럽 여행 때 찍은 비디오를 자랑 삼아 탑니다. 할머니 있을 여기. 새벽부터 일어나 얼굴이 검어지도록 열심히 땅을 일구고 농한기가 되면은 1년에 2-3번 여행을 떠납니다. 마음의 여유도 있으시고 또 경제적 여유도 계시니까 그렇게 갔다 오시는 거니까 좋죠. 저는 저희가 이렇게 갔다 오시라고 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왜 안 줘? 아무래도 뭐 다른 사람들은 롤 모델이 뭐 누구냐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아버지죠. 이렇게 항상 꾸준히 어떤 거 한 길만 파고 항상 열심히 하셔서 지금의 이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새벽 5시도 안 됐는데 벌써 해가 중천입니다. 계절의 시계에 맞춰 사는 이들은 벌써부터 일하러 갈 준비로 바쁩니다. 빨리 나와 빨리. 얼른 가. 감자꽃이 피고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그들의 일터로 서울 농부가 출근을 합니다.